에, 오늘도 바퀴를 좀 뺐어요. 지금 브레이크에서 삑삑 소리가 좀 나고, 그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천천히 잡았을 때, 그러니까 꽉 잡으면 안 나는데 살짝 잡았을 때 삑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별일은 아닌데 귀찮으니까. 그리고 또 핸들을 조금 돌린 상태에서 가속을 하면, 악셀을 밟으면 툭 후진할 때 또 뚝 후진할 뚝 소리가 나요. 뚝뚝뚝뚝 이게 아니고 뚝 소리가 나요, 후진할 때. 그러면 이제 이 소리가 나는 거는 무조건 안 좋은 거죠. 그렇다고 소리가 좀 난다고 해서 당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좋을 건 없죠. 계속 망가질 테니까. 그래서 좀 열어봤는데 지금 내 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차 상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쇼크쇼버 같은 경우에도 완충기죠. 전륜 완충기 부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거 센터에서 교환한 거예요, 4년 전에. 요거 몇 개 교환하고 그러는데 얼마 줬냐면 340만원인가 줬어요. 아니구나. 이거 교환하는데 얼마 줬지 그때? 80얼마인가? 요거 하나 교환하는데. 근데 부품 하나씩 다 계산을 해가지고 애들이 하니까 부품값만 한 40만원이 넘겠죠. 공인 붙이고 해가지고 한 7, 80만원, 한 80만원 가까이 줬어요. 이거 이 완충기 교체하는 것만. 근데 어쨌든 교체를 했기 때문에 완충기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죠. 교체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꼭 없는 건 아니지만 완충기에는 지금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새 거예요 저거. 그러면 어디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이제 이 하체에서 뚝 소리가 나거나 뚝뚝뚝 뭐 스르륵 이런 소리들 많이 나거든요. 근데 하체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륜 앞바퀴 하체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도 그렇긴 하지. 이 바퀴 쪽으로는 회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하면서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리고 좀 위험해요, 회전을 하니까. 회전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크게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차에서 소리가 난다,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소리 날 리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하부에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찾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또 일반 운전자들이 그걸 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죠.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바퀴 한번 빼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바퀴는 빼면 되는데 이거.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체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뭐 유튜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해놨던데 그렇게 많이 뭐 여러가지 부품에서 문제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해봐야 부품이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를 오늘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나도 잘 모르지만 일단 뜯어봤으니까 뜯어본 데까지는 알죠. 나도 잘 모르지만 부품 이름은 알지. 요거 안 보이는구나. 요게 지금 요거 안 돼갖구나. 핸드폰 빼야 되겠고. 요게 지금 이 로터하고 이 바퀴축에 붙어있는 요게 타이로드 엔도죠. 요거 타이로드 엔도인데 나사로 이렇게 이게 21mm인가 그래요. 요걸로 조이게 돼 있고 요걸로 엔드지. 이게 타이로드죠. 타이로드 엔드, 타이로드의 끝부분 두 개는 돌려서 뺄 수 있게 돼 있고, 원래 이게 나사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나사가 왜 안 보이지? 여기서 해먹었나? 그리고 요 안쪽에는 이제 스티어링 기어라 그래야 되나? 파워라 그러죠. 핸들을 돌리는 저쪽 파워펌프 있을 거예요. 그냥은 안 되니까, 그냥은 안 되니까, 그냥 힘으로 돌리라고 하면 이 바퀴가 돌아갈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파워펌프, 유압으로 펌프를 돌려가지고서 바퀴를 왔다 갔다 해서, 결국은 이게 바퀴를 돌리는 거죠. 핸들을 돌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좀 볼 조인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에 볼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볼이 움직이는데 계속 쓰다 보면 유격이 생기겠죠. 이게 왜죠? 뚝 소리가 날 수도 있죠. 쇠하고 쇠니까. 근데 지금 이 차는 이게 볼 조인트 보기에는 이래도, 이건 내가 잘라버렸잖아요. 그때 빼려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나사가 안 들어가니까 잘라버리고 다시 체결했는데, 볼 조인트도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있을 일이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일자로 딱 그어놨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했나? 내가 했을 리가 있나? 뽑은 적이 없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정비소에서 교체를 했단 얘기죠. 교체를 하면서 해놓고, 이게 4년밖에 안 된 거예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 안쪽에는 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안쪽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핸들을 완전히 돌리거나 핸들을 좌우로 돌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예. 그런데 핸들을 돌린 다음에 차를 후진했을 때, 그때 뚝 쇠끼리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난단 말이야. 뚝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럼 핸들을 돌릴 때 이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때요? 타이로드 엔드나 타이로드에는 문제가 없겠죠. 핸들 돌릴 때 소리가 나야 되는 거니까. 핸들 돌릴 때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는 이처럼 아주 부드럽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활대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활대에 고무가 여기 안쪽에 있어가지고서 고무에서 잡아주는데, 그 활대에 고무에서 문제가 생기면 뚝뚝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덜컹 뿌드득 소리가 나든가 고무 소리가 나죠. 고무 소리가 유격이 생깁니다. 근데 활대 부싱도 교체를 했어요. 물론 정비소에다가 카센터에다가 활대 고무 2개를 사다가 주고서 교환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있는 걸 그대로 끼우고, 이탈이 돼 있었거든요. 그대로 끼우고 고무 2개를 갖다가 돌려주지도 않고 해먹었는데, 볼보의 성지라는 데서 그 지랄을 하던데, 나 진짜 생각하면 진짜 내가 해야지. 볼보의 성지가 어디 있습니까? 볼보의 성지가. 그렇게 잘 고치는 놈들 같았으면 이 깎아 못 치고 말고 할 게 있다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범죄들을 저질러요. 볼보의 성지가 어디 있습니까? 볼보의 성지가. 그래서 이 활대링크는 또 뭐 교체를 센터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김에 교체를 예쁘게 잘 해놨죠. 근데 이제 이 체결 부위나 이런 데를 다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 활대부싱이 문제가 생기면 요것도 이제 핸들을 돌아갈 때, 핸들을 일리 돌리고 졸리 돌리고 할 때 이 로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금 그렇겠죠.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로어암이라 그러죠. 아래쪽에서 붙잡고 있는 팔이다. 그래서 이거 멤버 엄청나게 두꺼운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멤버, 이게 차 하부를 덮고 있어서 보호를 하죠. 차 부속도 보호하고 그러는데, 이 멤버를 하부 연결시켜 놓고 한 군데, 3군데죠. 여기 또 한 군데, 이것도 연결시켜 놓고, 그리고 여기 또 연결돼 있죠.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죠.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죠. 안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완충기하고 조향, 바퀴 돌리는 쪽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접축, 이 축을 잡고 있는 이쪽하고 3개를 다 연결시키는 거죠, 이 로우암이. 근데 이 로우암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뚝뚝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로우암이 지금 3개 아닙니까? 이쪽에 연결시키는 거, 요거 하나, 이쪽에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로우암이. 여기에서 완전히 유격이 생기든가 이래가지고 고무가 다 망가져서 이탈이 됐다, 뭐 그 정도 돼버리면 뭐 쇳끼리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차는 멀쩡한 차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고무가 잘못되면 쇳소리가 나는 게 아니죠. 뿌드득 뿌드득 소리가 나겠지, 고무니까. 그럼 이 밑에는 문제가 있냐? 이 밑에 문제가 없어요. 여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좀 낡아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러면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 걸까요? 이게 근데 이걸 보면은 요게 엑셀 볼트 CV 조인트라고도 하고 엑셀 볼트라고 해서 이거를 내가 쪼이다가 한번 해먹었잖아요. 이거 비틀어 버렸죠. 세게 쪼여가지고 힘도 좋아. 그런데 이게 지금 뚝뚝 소리 나는 게 그럼 이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활대나 활대 링크, 그 다음에 이 조향, 타이로드나 타이로드 엔도나 뭐 이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럼 어디냐? 이 CV 조인트라고도 하죠. CV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CV 조인트, 뭐 차동기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퀴
바퀴를 구동하는 이 변속기죠. 변속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차동 기어의 요 연결 부위, 여기에 이제 고무가 흘러내리든가 해가지고 그리스가 흘러내리든가 해가지고서 문제가 될 때가 있죠. 근데 멀쩡하잖아요. 물론 뭐 이 고무 부츠가 찢어져 가지고서 그리스가 새 나오지 않더라도 이 안쪽에 이제 베어링이나 이런 게 마모되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봐서는 멀쩡하단 말이에요. 이건 교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조석을 교체를 하면서 한쪽만 교체하면 좀 그러니까 운전석 쪽인데 이 차동기어 CV 조인트 이거를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교체를 안하고 돈만 받아 먹었죠. 센터에서. 나쁜 새끼들이죠. 근데 부품값 30만원만 돈을 돌려주더라고. 이런 도둑놈 새끼들. 그것도 그 부속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없다고 거짓말하고 꼴값을 떨다가 나중에 자백을 한 거죠. 보면 교환 안 한 게 다 드러날 텐데. 근데 일반 소비자들이 이걸 다시 뭐 열어서 보거나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지랄들 하는 거예요. 센터에서 그래, 센터에서. 어느 센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볼보 서초센터입니다. 코오롱 모터스인가요? 거기서는 아직도 연락이 없어. 개 나쁜 새끼들. 800만원어치를 주워 쳐먹고서는. 그럼 이거는 교환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건 하나죠. 이거 하나. 차동기어 이거 하나예요. 이거 뭉치로 돼 있잖아요. 요쪽에 연결되는 거하고 요쪽에 연결되는 거하고 이거 하나잖아요. 이거 하나 빼서 교체하면 돼요. 근데 이 빼서 교체하는 게 조금 좀 어렵지는 않지.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근데 이제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바퀴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차로 기어 들어가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퀴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할 때는 이제 뭐 우레탄인가 폴리프로필렌으로 된 그 경사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3톤까지 버티니까 그걸로 바퀴를 잡고 자키 여러 개를 갖다 세워놓고 받쳐놓고 그리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퀴를 뺀 상태에서는 바퀴를 잡아주질 못하잖아요. 바퀴 한쪽 못 잡아줘요.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면 바퀴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상당히 큰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평소 때보다 한 2배 이상, 한 300kg, 400kg, 300kg 이상의 그 무게를 더 지탱을 해야 되죠. 솔직히 불안하지. 이건 밖에서 해야지. 지금 2개를 이렇게 고여놨는데 이것도 기술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고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2톤짜리인데 2톤짜리 좀 잘못 산 것 같아요. 3톤 이상짜리를 샀어야 되는데 2톤짜리를 샀더니 좀 힘들어요. 올리는 거를 저상으로. 그래서 올리고 요거를 고인 다음에 다시 내려야 돼요. 이거를, 이 자키를 내려서, 그럼 여기에 닿겠죠. 닿았을 때 멈춰야 돼요. 그리고 조이면 됩니다. 그러면 2개가 동시에 힘을 받죠. 하나만 힘을 받고 하나는 힘을 못 받는 게 아니고 2개가 동시에 힘을 받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래서 이 자키를 올리고 받치고, 근데 이게 딱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유격이 있어서 딱 안 맞아요. 한 칸 정도 이렇게 올린 다음에 다시 내리는 거예요. 이게. 내리면 여기서 힘을 받죠. 그때 멈춰야 된다.
두 개를 하면 이게 2톤, 2톤, 4톤이니까 4톤이 동시에 받치고 있으면 문제될 일은 없겠죠. 물론 다른 거 하나 더 받치겠지만 3중으로 해야 됩니다. 2중으로 하면 안 됩니다. 3중으로 받쳐놔야 돼요. 근데 뭐 3톤짜리가 두 개가 더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CV 조인트, 이거를 차동기어 CV 조인트 드라이브 샤프트라고도 하더라고.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차동기어가 없어요 내가. 그리 차동기어가 패치할 때까지 웬만하면 망가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망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뚝뚝 소리 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쪽에 CV 조인트를 요거랑 요거를 잡고 있는 거죠. 이 잡고 있는 게 이게 조금 몇 밀이라도 덜 잡고 있을 때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볼보는 이 CV 볼트, 아니지, CV를 연결시키는 엑셀 볼트라고 해요. 엑셀 볼트. 엑셀 볼트가 상당히 얇아요. 다른 거는 두껍던데 국산차나 이런 거는 볼트, 큰 볼트 21mm 볼트인가 그걸로 쪼여버려요. 그래서 있는 대로 쪼여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못해요. 이거는 얇아요. 그래서 이걸 꽉 조일 수도 없어요. 뚝뚝 소리 나는 거를 조금 임시 조치를 하려면 이걸 풀었다가 다시 좀 조여보는 걸로.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되고, 다른 차들 이게 두꺼운 거는 세게 조여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게 조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뭉개져 버리니까. 그리고 삑삑 소리 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삑삑 소리 나는 거는 뭐 이 브레이크 패드도 브레이크 패드도 쇠가 좀 들어가요. 예. 세라믹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지만 쇠가루도 조금 들어갑니다. 여기 뭉쳐서, 그냥 가루를 뭉쳐서 덩어리 만든 거니까. 그러면 쇠하고 마찰을 하면은 삑삑거릴 수 있겠죠. 그러다가 괜찮아지죠. 그런데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뜯어야죠. 이거 뜯어서 뭐 나사가 덜 조여진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보통 하나라도 나사가 덜 조여진 경우들이 많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풀어야죠. 풀어서 특히 이 가이드핀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한번 뜯어보죠. 근데 이 바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운전석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근데 분명히 이거는 운전석 바퀴 쪽에서 소리가 난다, 축 쪽에서 소리가 난다. 그래도 보조석에서 문제 생겼을 경우들은 상당히 많아요. 보조석에서 석 쪽에 바퀴축이라든가 이런데 돌아가면서 소리 나는 거 하고 운전석 쪽에서 나는 거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울리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다고 해도 구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베어링, 허브 베어링 같은 거 좀, 그것도 한 40~50만원 하죠. 센터에서 하려 그러면 허브 베어링 한 50만원, 70만원 정도 받을 수도 있어요. 쌍놈 4만원짜리 가지고, 에휴. 허브 베어링 4만원이면 사죠. 4만원짜리를 가지고 70만원을 받는 개새끼들이 있습니다. 30년을.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교체를 하면, 이쪽으로 교체를 했는데, 운전석 쪽으로 교체를 허브 베어링을 했는데 보조석 쪽에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려요.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걸 뜯어봐야 된다. 이걸 뜯어보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보조석을 뜯어봐야 돼. 보조석 바퀴를 또 뜯어봐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이 엑셀 볼트가 빠져나가 있었어요. 엑셀 볼트. 그래도 잘 달리더라고.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 있었다니까. 아, 나 정말 황당해가지고. 별일을 다 겪어요, 별일을. 이게, 에휴. 이제 빠져나오지는 않았는데, 조금 덜 조여줬다. 어쨌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25분 지났는데, 이제 한번 능숙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 더 해놓을까? 하나 더 할 필요가 있나? 이게 4톤을 맞춰놨는데 3중으로 해야지. 3중으로 모험에다가 좀 해놓을까? 일단 해체를 좀 해보자고요. 뭐 해체하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줄여야 돼. 이렇게 해야 더 잘 보이겠죠? 이렇게 해야 잘 보이겠지. 해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잊어먹었네. 기억이 안 나네. 일단은 이 뒤에 오늘은 아예 제대로 해보죠. 이 뒤에 캘리퍼를 뜯어내야 그래야 뭐가 되니까 이걸 뜯어야죠. 여기 15T 같은데 17인가. 어두워도 한번 집으면 바로 해요. 그냥 이제는 소켓이 워낙 많아가지고 소켓이 한 120개 돼. 에이, 소켓만 많지만 17mm? 오, 아니구나. 아닌데? 캘리퍼 뭉치를 뜯어야지. 뜯어야 뭐가 되지? 일단 캘리퍼 뭉치를 뜯고. 아, 17mm가 아니야. 기억이 안 나지? 18mm인가? 어? 18mm? 18mm구나. 18mm가 됐어요. 이게 두 개 있습니다. 밑에도 있겠죠? 십 18mm 짜리를 밑에 보자. 밑에 두 개지. 여기 하나 보고. 이 두 개를 뜯으면 캘리퍼가 딱 떨어져 나오겠죠. 딱 떨어져 나오죠. 두 개를 뜯으면. 뜯어봅시다. 캘리퍼를 아니야. 이것부터 뜯으면 안 돼. 이걸 뜯으면 뒤쪽에 이거 가이드 고무하고 이런 거 다 하기가 힘들어요. 안돼.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이거를 먼저 뜯을까? 안돼.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 여기 지금 여기 하나 있죠. 여기 고무마개가 있는데 고무마개를 뜯어야 되거든요. 뜯기 쉽지 뭐. 모기가 있다. 이거 고무마개를 뜯어요. 이렇게 고무마개를 뜯으면 이 안에
나사가 있죠.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해놨어요. 이게 별나사였는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것도 기억을 해내야지. 이게 육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육각이나 뭐 별이나 크다 안된다. 육각나사하고 별나사는 같이 써도 상관없죠. 별나사도 육각인데 뭐 들어가는구나. 이거 원래 육각나사 가지고 하거든요. 별나사 아니고. 별나사 써도 상관없습니다. 45T가 맞는 거구나. 45T로. 근데 이거를 또 별나사로 하면 되는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 육각 렌치 있잖아요. 가느다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이걸 또 뺀다고 막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하면. 이렇게 놓고 3분의 8인치 3분의 8인치 로 빼주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여기 무지하게 날카롭잖아요. 근데 매번 볼 때마다 너무 이거 위험하더라고요. 이거. 여기에 팔목이 딱 걸려요. 엿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제조사 새끼들은 정말 대가리가 빠가린 것 같아. 지들이 만들 때는 그렇지 정비할 때 생각도 해줘야지. 아휴. 팔목 닿으면 손모가지 다 끊어집니다. 이거 딱 걸려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해야 되는데 손목이 딱 걸리잖아요. 여기 그죠? 하다가 한번 퉁 쳐버리면 이쪽으로 제낀다 그러다가 쳐버리면 손목이 다 끊어져요. 죽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를. 근데 할 때마다 불안하니까 너무 걸쳐놔요. 나 항상 뭐 100만 명 중에서 한 명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자신이면 확률은 100%잖아요.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이거 할 때마다 나 진짜 실리콘 고무로 해놓을까? 실리콘 고무가 쓸모가 많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해도 안전한 걸로 하자. 장갑 같은 거 여기다가 갖다 놔야 되겠죠. 꼭 이렇게 하고 가십시오. 진짜
위험한 짓은 안 하는 게 좋지. 됐어요. 이거는 내가 여러 번 뜯어봐가지고 뭐 뜯으면 되지 뭐. 처음에 각도도 안 나오고 정말 괴롭더라고. 각도도 안 나와, 뭐도 안 나와. 괴롭더라고. 지금은 뭐 여기까지 거 하면 되지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시계 반대 방향이면 저쪽에서 왔을 때잖아. 그러면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밀다가 잘못되면 나가는 건데, 바로 뽑는 거지 이거 뭐. 지카지카 뭐네. 토크렌치를 쓴다고 하는데, 토크렌치를 쓴다? 이거 하나씩 어떻게 다 토크렌치를 쓰겠어요? 쓸데없는 짓거리지. 그 엔진 관련된 부분들, 조그만 나사들 그런 걸 한다든가 뭐 이럴 때 하는 거지. 그게 이런 것들은 토크렌치 가져간다는 건 좀 그래요. 이거 나사가 뭐 몇백 개가 넘는데 이거를 토크렌치로 한다? 토크렌치 되지도 않아요 그거. 쓸데없는 짓이지. 이게 나사가 좀 길어요 이거. 그리고 다 됐나? 이게 잘 안 빠지더라고. 이 정도만 해놓으면 저거 빼고 난 다음에 해도 되겠죠. 이 밑에도 고무를 빼고. 이게 원래 그 차 올려서 밑에서 해야 되는 작업인데 옆에서 작업을 하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죠. 나는 뭐 이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곤란하지도 않고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죠. 그 해외에서 그 자가정비한다는 사람들은 리프트가 없이 합니다.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리프트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런 거 없이 하는 거예요. 꽉 조이질 않았네. 왜 이렇게 꽉 안 조였지? 이래서 문제가 됐나?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는 긴나사라고 하거나 긴 렌치로 해서 힘을 받아야 되니까 좀 푼 다음에는 귀찮아도 이렇게 조그만 렌치로 하면 좋죠. 다칠 일도 없고 조그만 걸로 하니까. 원래는 지금 유압바퀴 하나 하고 삼각대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개로만 이쪽을 받쳐놨는데, 다른 거 하나 더 해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게 왜 이렇게 꼭 조여져 있지 않지? 왜 그렇게 된 거지? 이상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대충 조이고 말았구나 이거. 그래서 빽빽거렸던 것 같아요. 이 가이드 고무나 다른 거하고 지금 관련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저쪽 걸 좀 풀어놨고, 그리고 이제 요거 18mm 짜리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아니야 또. 이거 아니잖아. 이게 아니야. 2분의 1인치로 하면 좋을 텐데 안 되니까.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요거 큰일 납니다 진짜. 세게 부딪히더라도 손모가지 안 끊어지게. 그리고 연결을 해서 요거 바로 그냥 이렇게 당겨서 힘주면 문제 생겨요. 이게 여기 부딪히거나 여기 쪽에 이쪽에 부딪히거나 다른 데 부딪히겠죠. 이거 이렇게 당기면은. 근데 굴절 렌치기 때문에 좀 꺾어야 돼요. 이렇게 꺾어서 당기면 여기 부딪힐 일이 없겠죠. 부딪히면 손가락 골절되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두 손으로 조금 꺾은 다음에, 우와, 문제가 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조여놨지? 미쳤구나. 와, 이거 안 되는데? 이상하다.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까지. 이거 이렇게 어떻게 조였지? 이거 3분의 8 인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뭐 소켓이 렌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18mm 2분의 1 렌치 가지고, 아니 이걸 이렇게 조여놓으면 어떡하나. 아니 이게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그때 조일 때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2분의 1 렌치 가지고 이렇게 조여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심하잖아 이거. 내가 두 손으로 못 풀 정도면. 팔 힘이 상당히 센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못할 정도면 이게 나사가 안 부러진 게 다행이지. 됐어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밖에서 할 거기 때문에 완전히 하고, 안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미치게 조여놨구나. 바퀴 빠질까봐. 에휴, 참. 됐어요. 이 정도껏 조여야지. 이거 나사가 안 뭉개진 게 다행이지. 이렇게 하라고. 유튜브 안 찍고 그냥 이거만 풀어가지고 하려 그러면은 한 30분이면 할 거려. 이거 안 뭉개졌지? 이거 하드록 걸어놓은 거 보세요. 이거 하드록 여기다가 바른 거예요. 이거 빠지지 말라고. 빠지면 큰일 나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어. 그럼 밑에 거는, 밑에 또 하나가 있겠죠? 항상 두 개니까 이쪽은.
8mm. 어디 간 거야? 여기 있구나. 걸쳐졌고, 길게 당겨서 걸쳐졌어요. 어? 길게 당겨서 여기서 찍으면 되죠. 이렇게 쉽지 이거는. 원래 저거는 풀렸습니다. 리프트를 가지고 하나 이렇게 올려서 하나 시간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나는 전동 드릴은 웬만하면 안 씁니다. 나는 전동 드릴은 쓰질 않습니다. 임팩 렌치 이런 건 아예 안 써요. 임팩 렌치는 일단은 풀고 할 때 풀었는데 왜 안 빠지지? 엑셀 볼트 요거를 또 빼야 되겠죠. 요걸 빼야 튀어나오지. 요거는 지금 또 뽑아야 되는데 난 다 확인할 거야. 뽑아서 원래는 엑스볼트 이거만 할 것 같으면 뽑을 필요 없죠. 요거만 여기 나사 요거 고무 있는 나사 이거 두 개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패드 교체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뽑아야죠. 겨울 이게 몇이더라? 40T인가? 요거 뽑고 요거 뽑고 이거는 몇 T냐 이거? 15 같은데. 하도 자주 하다 보니까 15 아니구나 13이구나 이게 작다니까요. 이게. 갖다 놓고 가자. 13이 아닌 것 같은데 맞네. 13T, T13 이거를 2분의 1 인치로 하면 좋겠지만 2분의 1인치로 하면 부담스러워요. 한번 깨본 적 있어서 풀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뭐야 이거 헐렁거리지? 15가 맞는데 13? 12일 리는 없거든요. (12mm) 소켓일 리는 없잖아. 안 들어가잖아. 13mm면 딱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헐렁헐렁하지. 이러다 뭉개지면 이것도 18,000원인가 그런데
보온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또 가서 사와야 되고, 생각보다 귀찮다. 이것도 그러네. 이게 밀리미터 규격이 아니고 인치 규격이라서 이 짓을 하는 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차를 이렇게 해서 팔아먹나? 에휴. 볼보도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도. 글로벌하게 해먹으려면 밀리미터 단위를 썼어야 되는데 인치 단위를 쓴 거지. 진짜 생각 못하고. 유럽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잠시 잘해야지. 또 뭉개 먹겠다. 이게 맞죠 지금? 시계 반대 방향. 꽉 조여져 있는데. 제가 드라이브 샤프트가 유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 장만해가지고 교환해야지. 이 볼트가 엄청 길죠 이거 진짜. 볼트가 엄청나게 길어요. 이게 말이 돼? 끝까지 꽉 조이네. 이 드라이시 이게 CV 볼트? 엑셀 볼트. 이 엑셀 볼트는 조금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재미있다고는, 엑셀 볼트 재질이 이건 뭐 알루미늄일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난리 나죠. 이거 신받는 건데 구동축인데 그냥 단순히 쇠가 아니에요. 이거는 재질이. 그래서 쇠도 아니에요. 단순히 철을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주철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끈적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풀릴 수가 없어요. 이게 끈적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끈적한 느낌. 근데 이거 작아서 좀 그렇긴 한데, 요것도 교환을 했어요. 내가 이거 이 허브 베어링 교환하는 거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나는 허브 베어링도 교환을 했어요. 이거를. 근데 보조석에 또 교환해야지. 보조석 허브 베어링은 5번인가 교환했어요. 다른 데가 망가져 있는데 허브 베어링만 미친듯이 교환을 한 거지. 허브 베어링이 망가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유격이 생기면 베어링이 망가지지. 그걸 미친듯이 교환을 하더라고. 이 차 한 2천만원 넘게 들어갔죠. 2천원, 2,500 정도. 차값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됐다. 자, 다 뽑았죠? 요거 하나 뽑아야 되고, 요거는 너무 크다. 이거 몇이었더라? 50T였나? 그렇지. T50이군요. T50이야. 쉽죠? 짧다. T50이야 뭐 쉽지 뭐.
어디다가 해놨지 내가? 여기다 이렇게 놨었고, T50이야 쉽지. 뭐야 이거? 내 차는 볼트나 이런 게 고착될 일이 없어요. 새 거로 웬만하면 다 바꿔놓고, 이것도 바꿔놓은 거죠. 자주 손을 보기 때문에 고착되거나 뭐거나 할 일이 없습니다. 다 됐죠? 뽑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뽑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공구를 하나. 이게 힘들어가지고 공구를 하나 사놨더니 또 못 찾겠는데, 걸쳐놓을 때 이런 게 있죠. 물리고 있어서 안 될 때는 이쪽에 보면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이거 안 보이는구나. 여기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 공간에 밀어야 됩니다. 물고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죠? 원래 이거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풀기 전에. 보여지게 할 수 있으면. 오늘 아주 총정리를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실린더 있죠. 실린더가 밀게 돼 있죠. 실린더가 이 실린더가 밀어서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에 보면 홈이 있어요. 그 홈에서 밀어주면 돼요.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다시 걸쳐놔야겠다. 먼저 했어야 됩니다.
엑셀 볼트 걸쳐놓고 빠지니까 보면 홈이 있어요. 여기에서 밀면 들어갑니다. 이게 이 실린더가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자 실린더가 들어가면서 유격이 생기죠. 이게 어두워가지고는 홈이 있고 홈에서 밀어주면 실린더가 들어가죠. 밀어주면 그러면 뭘 어딜 비추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홈이 있는데 그걸 밀어서 공간을 좀 확보를 했어요. 그럼 이제 빠지겠죠 이거. 이렇게. 자 캘리퍼를 탈거를 했어요. 캘리퍼를 탈거를 했는데 둘 데가 없지. 근데 이거 걸치는 쇠를 사놨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육각이잖아요 이거. 보면 육각이죠 이거. 가이드핀 들어갔다 잘 나갔다 잘 해야 되는데 뒷브레이크는 몰라도 이 가이드핀이 앞브레이크는 크게 뭐 작용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어차피 대고 있는 거라서 브레이크를 안 잡고 있을 때도 패드가 로터하고 맞닿아 있죠. 이게 브레이크를 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패드가 로터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슥 쓸리면서 가는 거죠 이게. 근데 워낙 단단하니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오래 가는 거지. 이 가이드핀 보면 가이드가 어디 덮으려야 되겠구나. 달라서 어디 갔냐. 45T였네요. 45T 아닌데 50. 육각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근데 지금 보면 종합적으로 앞쪽은 아주 끝을 내야지. 육각으로 되어 있는데 45T인가 보다. T45로 해도 되죠. 육각 나사라서 육각 그 렌치를 해도 됩니다. 근데 힘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풀리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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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풀렸어요. 근데 여기 고무가 있기 때문에 이 고무가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게 들었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야, 아예 움직이질 않는구나. 너무 하는구나. 들었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가이드 고무야. 에휴, 답답하다. 문제될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거야? 참. 야, 이게 들었다 나왔다 한다고? 야, 어려운 얘기다. 보세요. 이 가이드 핀이 지금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 가이드 핀이 또 잡아야 돼. 잡아야지. 그러면 가이드 핀을 뽑아내야지. 니퍼로 하면 안 되는데 다른 거 지금 찾기가 귀찮아가지고. 니퍼로 하면 여기 흠찍하잖아. 이 가이드 고무가 안으로 들었다 나왔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무슨 어떻게 들었다 나왔다, 이게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대고 있는 거지 뭐. 앞바퀴 쪽에 가이드 고무라는 거는 별 의미도 없어요, 이거. 이게 뭐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거를 약간의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해주려면 여기다가 이제 고열 그리스를 조금 발라줘 봐야 되겠죠. 고열 그리스를 여기다 조금 발라주면 되죠. 고무를 손상되지 않고, 그 다음 열이 뭐 몇백도 가더라도 견딜 수 있는 고열 그리스가 있죠. 브레이크용 고열 그리스, 그거를 조금 발라주겠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니. 이게 무슨 가이드 고무야. 아이고 어떡하면 좋니. 이제 가이드 그리스 좀 발라가지고, 여기다 그리스 안 바르는 건가 보다. 그리스를 좀 발라서 원활하게 들었다 나갔다 하도록 좀 해놓기로 하자. 이거를 오늘은 종합적으로 차 브레이크라든가 뭐 다른 부분들 종합적으로 다 정리를 해놓는 거라서.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가 또 플라스틱이 뭐가 깨졌냐. 요거에 세라믹이라고 해서 브레이크 파츠 루브리컨트 사일런스 세라믹 익스트림 퍼마텍스 건데 뒷바퀴 가이드 고무에는 좀 썼었는데 앞바퀴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손으로 해야 되는데
뭐가 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다른 걸로 집어야지. 찾아왔어요. 녹이 좀 나긴 했는데 상관없죠. 거는 거 걸어놓고 합시다. 장비는 다 사놓고, 공구는 다 사놓고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못 쓰고 앉아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지. 걸어놓고 뚝 떨어지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브레이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브레이크 액이 노즐이 깨져버리거나 그러면 진짜 큰 문제니까. 요거요. 또 안 보여? 이 브레이크 노즐이 여기에 닿거든요. 이게 이 칼날 같은 여기에 닿아버리면 찢어지더라고. 안에 쇠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하던 작업을 마저 합시다. 뭐야 이거, 어디로 갔어? 여기 있구나. 자, 하던 작업을 마저 해보죠. 최종 종결판으로 유튜브에서 이거 뭐 이런 거 올려놓은 사람들도 세부적으로는 안 올려놨더라고. 그런 자가정비하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해놓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하던데, 그래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 이거 크잖아. 조금만 봐줘야 되겠네. 크잖아. 아, 이거 안 되는데. 흠집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빼봐야지 뭐. 지금 나사가 걸치지 않은 상태예요. 나사가 걸치지 않은 상태로 이 고무 쪽에다가 지금 이거 바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게 잘 빠져야 돼. 이게 수월하게 들었다 놨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명색이 가이드 고무인데 들었다 놨다 안 하니까 수월하게 들었다. 아, 좋아졌는데? 이렇게 잘 들었다 놨다는 거를, 아휴, 어떻게 하면 좋니? 이거 아까 벤치를 잡아서 빼도 잘 안 빠졌던 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쑥쑥 들었다 놨다는 거. 이렇게 해야 이게 가이드 고무지. 아, 제 가이드 핀이지 이게. 에휴. 됐어. 체결을 합시다. 이거는 들었다 놨다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훌륭하게 잘하는데. 이거는 뭐 뭐 이게 고착이 된대 뭐 나 그딴 소리들도 하고 그러던데, 자동차 제조사 뭐 연구원이라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동차 제조사의 연구원이 한두 명이에요. 수백 명이 넘고, 본인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달라요. 근데 자동차는 부속이 뭐 3만 가지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정비하고 제조는 또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정비하고 제조는. 이 가이드 핀을 불에 이 앞쪽 말고 뒤쪽에 뭐 많이 넣으면 고착이 된다는 등, 뭐 공기가 빼야 된다는 등 그딴 소리 하던데 쓸데없는 소리죠. 공기는 무슨. 아니 2톤짜리가 내 차는 2톤이거든요 2톤짜리가 70km, 80km, 90km, 100km, 110km까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섰다가 갔다가 하는데, 무슨 가이드 고무에 뒷바퀴 주차 브레이크 가이드 고무에 공기를 빼줘야 된다는 건 그딴 소리를 합니까? 에휴, 조그만 집채만한 그 힘이 실리는데, 에휴, 한심한 거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좋은 거를. 참 됐어요. 바퀴의 가이드 고무에는 그리스를 바르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미끄러져야 되잖아요. 가이드는 기본적으로 미끄러져야 되는데 미끄러지지 않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좋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드 핀이 이렇게 미끄러지지 못하면 가이드 핀이 미끄러지지 못하면 그냥 계속 붙어 있는 거지. 그러면 열이 나겠죠? 꼭 붙어 있으면 열이 나지 안 나겠어요? 열이 나고, 열이 나면 고착이 되겠지. 고착이 되면 또 이거 바꾼다고 돈 몇백씩 쓰겠죠. 부질없는 짓이에요. 부질없는 짓. 또 요즘 자동차 성능이 완전히 좋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계속 헛돌리고 앉아있네. 자동차 그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건 사고를 물론 운전 습관이나 이런 게 좋아야 되겠지만 사건 사고를 상당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요즘 자동차 성능 같으면 진짜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자동차 정비를 잘 해놓으면. 뭐 쉽게 얘기해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제동거리가 다 틀리죠. 야, 이건 안 빠지잖아요. 이게 무슨 가이드핀 역할을 하겠어요 이게. 아휴, 이걸 이대로 끼워놨으니. 앞바퀴에다가 그리스 바르라는 얘기는, 가이드핀에다가 그리스 바르라는 얘기는 없더라고. 유튜브 영상을 내가 수천 개를 봤는데도. 근데 유튜브 영상에서 뭐 자가정비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자격증, 정비사나 뭐 이런 자격증 가진 사람 센터나 이런 데서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기능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더라고. 주차 브레이크에 가이드 고무에 대해서만 얘기가 있지. 이렇게 좋은 걸.
그리스를 한 번도 바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이드핀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지. 이게 아까 얘기했는데 이 그리스를 너무 많이 바르면 주차 브레이크, 뒷브레이크 그러면은 뭐 떡이 돼가지고 가이드 고무가 안 움직인다든가 가이드 핀이 안 움직인다든가 무슨 뭐 고착이 된다든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많이 바르면 좀 그렇죠. 그러나 무슨 고착이 되고 뭐 그럴 리는 없어요. 이 그리스들도 고열 그리스를 해서 브레이크에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무슨 떡이 되겠어요. 떡이 된다는 건 탄다는 얘기잖아. 에휴, 안 타더라. 내 급브레이크도 잡고 급브레이크 잡았을 때 열이 많이 나죠. 안 타더라. 그리스는 그대로더라. 색깔은 까매졌을 텐데.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렇게 잘 들어가잖아요.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못 봤나요? 또 안 보여. 아주 내가 오늘 이 영상 하나는 아니겠구나. 계속 찍을 거니까 밤새도록 해가지고 아주 종결할 거예요. 이 관련된 거는. 이거 보세요. 아까는 니퍼를 잡아가지고 잡아 빼고 막 이래도 잘 안 빠졌는데 손으로 장갑 낀 손이니까 미끄럽단 말이에요. 기름도 있고. 그죠? 들어가다 보세요. 수월하게 이렇게 좋은 거를 어휴 답답하다. 이거를 좀 어떡하면 좋니. 자 이것도 고정합시다. 고정하소서. 아까 이걸 갖다 좀 덜 조여놔서 그랬었죠. 좀 꼭 조여야 되겠다. 꼭 조일 게 없어요. 이거는 더 들어가지도 않아요. 딱 붙으면 가이드 핀에 힘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됐잖아. 더 조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턱이져 있어요. 이거는 끝에 이 안쪽에 턱이져 있어서 더 꽉 조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힘도 안 받고 됐고. 자 그러면 고무캡을 다 사야 되겠죠. 이것도 고무캡을 아무도 안 가르쳐줘. 요거는 그 엔진 오일 빼내는 데죠. 너무 좋아. 됐어요. 다른 데 이상 있는 거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엑셀 볼트를 좀 빼내 볼까요? 이제 자, 또 살 한번 손을 댔으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원래. 근데 예전에는 내가 이거 몰라가지고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걸 계속 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는 뭐 이쪽 부위는 전문가 수준으로 할 수 있어요. 볼보 정비에 교과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안 나오는 거지? 나오지? 자네 좀 나와야 되겠네. 왜 안 나오나 이거. 자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그 이쪽에 고착이 된다 그래서 아주 쩔어붙었다 그래서 망치로 때리고 뭐하고 아주 고생을 엄청나게 하죠.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다 고열 그리스를 발라놨죠. 여기다가 이렇게 보이시죠? 하얀 거 고열 그리스를 발라놨는데, 이 고열 그리스가 구리죠. 구리, 야코 그리스. 그걸 발라놔서 이게 뭐 녹도 안 나. 조금 더 타야 되겠지만 녹도 안 나고 붙을 일도 없어요. 이게 왜 붙어, 그죠? 근데 이쪽에 조금 더 발라놨으면 좋겠다. 여기는 뭐가 빠지고 그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발라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에 붙는 거니까, 그래? 이쪽에 붙잖아요. 여기하고 여기가 좀 고쳐기다 주겠지. 이것도 발라. 처음에 이거 몰라가지고 이거 교체하는데 진짜 아유 개고생을 했지. 야코 그리스를 조금 바르겠습니다. 여기 괜찮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이게 몇백 킬로 탔는데, 지금 이거 한 500킬로 탔는데. 자, 야코 고열 그리스로 이거 지금 2년째 쓰고 있는데, 아휴 10분의 1도 못 썼어요. 왜 기름부터 나오구나. 좀 섞어야지. 이게 구리입니다. 구리를 섞어서 만들어 가지고, 구리가 미끄럽잖아요. 구리 녹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그렇진 않아요. 이 브레이크 계통이기 때문에 이거 패드나 회전하는 부분에 이게 발라지면 큰일 납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고정되는 부위만 딱 하고 흘러내지 않을 정도만 딱 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는 뭘로 하지? 손으로 하기 싫은데 손으로 하면 안 돼. 손으로 안 하면 되지. 손으로 안 하면 되죠. 곰으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발라주면 고착될 일은 아예 없죠. 근데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흐르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브레이크 부분인데 이렇게 하고, 많이 바르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거. 나사 있는 이 부분에도 안 해주는 게 좋겠죠. 쓸데없이 이거 고착 안 지킨다 그랬다가 다 빠져나옵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처음에 뭐 올라가지고 바퀴 빠질 뻔하고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아직 살아 있으니까 됐지 뭐.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은데. 많이 발랐으면 안 되지. 흐르지 않을 정도. 됐어요. 잘 됐고, 장갑은 벗고. 장갑을 벗었어요. 그러면 됐고, 장착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지금 뚝뚝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저 CV
조인트가 저 CV 조인트가 저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저거는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응? 보세요 이거 들었다 나갔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소리가 좀 나겠지. 이 유격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그때도 한번 해봤었는데 이제 좌우로 좀 유격이 있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툭툭 소리가 날 수도 있겠지. CV 조인트 하나 사가지고 드라이브 샤프트 하나 사가지고 교환하면 되겠죠. 교환하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돼 있나? 돼 있는 것 같은데 안 돼 있나? 요걸 내가 뽑을 수가 있거든요. 이 볼보는 이거 어려워요. 허브 베어링이 앞쪽으로 밀어놓는 거기 때문에 프레스에다 갖다 갑니다 이거. 아니면 특수공구에 있어야 되는데 뽑는 건 쉽게 뽑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공구도 있고 뽑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뭐 치카이거 뭐 그냥 지렛대로 뽑아도 되지. 뽑는 거야. 홈이 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안 뽑힌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지렛대 그 긴 거 튼튼한 거 가지고 밀면 뽑힐 거예요 이거. 이 허브 이거는 너클이라 그러죠 이거. 뽑힙니다 이거. 근데 뽑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 다시 집어넣는 게 문제죠 앞차기. 근데 집어넣는 공구가 내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저 보조석 쪽에 허브 베어링도 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장비도 다 있고 관련된 뭐 다 있으니까 내가 하면 되지. 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이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엑셀 볼트로 고정해 주는 거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걸로 고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로는 뭐 저 톱니가 있으니까. CV 조인트를 교체를 해야 될까? 약간의 유격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뭐 CV 조인트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나중에. 그러면 이걸로 한번 조인 다음에 유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수평을 맞춰줘야 되나? 수평을 맞출 필요가 있나? 수평을 맞출 필요가 없지. 이걸 수평을 맞춘다고? 굳이? 수평을 못 맞출 건 아닌데 수평을 맞춰서 조인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저기 베어링이 있어가지고서 굴절하게 돼 있는데 수평을 맞추나 마나 조여지는 건 똑같은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 수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래로 꺾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앞으로 아래로 꺾여 있어요. 근데 수평을 맞출 필요는 없죠. 여기 이 고무 붙여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꺾이거든요. 꺾이는 건데 굳이 이거는 뭐 수평을 맞춰야 꼭 조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흔들리고 그랬었는데 요거 조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조임은 어떻게 될까? 안 움직이죠.
안 움직여요. 아까는 자 움직입니까? 요건 좀 움직이는구나. 요거는 자 요거는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뚝뚝 소리가 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이 엑셀 볼트는 많이 조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폐가 망신당합니다 이거 진짜. 아 정말 큰일 뻔했지. 조일 만큼은 조여줘야 되겠지만, 아니 뭐야 이게 지켜야지. 조일 만큼은 조여야 되겠지만 그렇게 미친듯이 조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정도면 세게 조인 거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게 좀 문제가 생긴 거지. 뭐야 이거. 엑셀 볼트를 조금 더 줘야 되는 거야? 이러다가 뭉개 먹었는데. 안돼. 이 짓을 하다가 뭉개 먹는 거야 이거. 됐어요. 엑셀 볼트는 완전히 고정이 돼서 문제가 없고, 이게 지금 돈다는 얘긴데, 도는 거는 지금 요 부분은 여기 고무부츠가 있죠. 고무부츠 이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저쪽 안쪽에 그 변속기하고 맞물리는 부분, 그 부분에 유격이 좀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거를 하려면 일단은 뭐 드라이브 샤프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환할 때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야 될 수 있거든요. 이 차 밑으로. 그때는 자키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키를 6개 가지고 있거든요. 6개를 다 받쳐야 돼요. 그리고 공간을 상당히 확보를 해야 되고, 좀 높이 띄워야 되고, 6개를 다 받쳐야 돼요. 그리고 우레탄도 갖다 받쳐놓고. 근데 지금 써봤더니 우레탄이 제일 안전한 것 같더라고. 우레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경사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까딱없어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됐고, 이게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전에도 한번 해봤는데, 그냥 브레이크 쓸리고 그러는 거는 뭐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장착을 한번 해보죠. 이제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야, 이거 진짜 좋다. 어떻게 이렇게 잘 해놨지? 야, 이거 보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가이드 핀이잖아요. 이거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도 않던 거거든요. 근데 손으로 살짝 밀었는데도 이렇게 보세요. 야,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신품 수준이죠. 가이드 보면 이거 들었다 나갔다 하는 거 보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 좀 발라줬다고. 이야, 고무에다 기름 바르니까 뭐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죠. 뭐냐면 요거가 이제 이 실린더 피스톤을 집어넣어야지 장착을 할 수 있겠죠. 요걸 집어넣어야지, 저 안쪽 거를. 저거는 뭐 도구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지금 뭐 잘 해놨으니까. 근데 맞추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냥 끼우면 되는 건데 안 되더라고. 참. 아이고, 이걸 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게. 그죠? 이렇게 하고 요거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요. 이거 잘 안 들어가더라고. 다른 문제 없잖아요 지금. 그죠?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게 잘 안 들어갔지? 잘 안 들어가더라고. 네. 지켜지게 안 들어가 봐요. 가이드핀이 저렇게 잘 들어가니까, 야, 이렇게 유격이 있고 좋네요. 와, 이걸 모르고서 모르진 않았는데 분명히 발라놨는데 이렇게 됐지. 저기 보시면 지금 좁죠. 그래서 이거를 공구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뭐 달아야죠. 달아야지. 요거를 장착을 한 상태에서 하면 됩니다. 장착을 안 한 상태에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많이. 장착을 하고, 그죠? 여기에 그 나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여기 나사 두 개를 집어넣어서 고정을 한 다음에는 드라이버 같은 걸로 그냥 밀기만 해도 들어가요.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고정 안 하고 하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거 맞나? 이거 맞잖아 이거. 안 맞나? 잘못할 때도 있더라고. 이거 맞잖아 이거. 이게 맞잖아 이게. 들어가는 게. 그죠? 이거 맞잖아 이거. 아닌가? 잘못됐나? 잘못됐을 수도 있지. 이거 맞잖아 이거.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아니구나. 그럼 안 맞잖아 이거. 어떻게 집어넣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곤란하지. 이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러면 곤란하지. 이거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그게 문제가 없지. 아이고 참. 안 그러면 안 맞는데. 이렇게 해야 맞겠죠? 이렇게 해야 맞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맞다고. 이렇게 해야 로터가 맞지 않을까요? 이거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 깔끔해. 18mm. 이거 뭐라 해야 돼서 6.0 6.0인치라는 얘긴가? 6.0인치라는 얘긴가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와,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거 완전히 체결하면 안 돼요. 유격이 없으면 좀 다시 끼우기 힘들어지니까. 시계 반대 방향. 아니지. 자, 됐어요. 이것도 걸쳤고. 그렇다면 패드가 문제가 전혀 없죠. 근데 이거를 패드하고 로터하고 붙어서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말도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보십시오. 이게 쇠일 때 얘기지. 쇠하고 쇠는 녹이 슬면서 산화돼 가지고 녹이 슬면서 들러붙어 버리고 완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90% 이상, 95% 이상 세라믹이에요. 쇠가 조금 있긴 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일주일, 한 달 그 안에 들러붙어 가지고서 문제가 된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거 뭐 자동차 연구원이라는 애가 끝까지 그 영상 올려놓고 삭제를 안 하던데, 뭐 일주일 차 일주일 세워놓으면 붙어요? 에휴, 답답하다. 연구원은 이미 그깟 자동차 연구원. 아유. 도자기하고 쇠하고 붙는다고? 뭐 재질이 있으니까 서로 들러붙긴 하죠. 녹이 슬고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쇠끼리 붙는 것처럼 그렇게 붙진 않는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지. 누누이 내가 이거 교체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럼 들러붙어서 어떡하라고. 들러붙는데 어떡하라고. 응? 뭐 들러붙어서 어떡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응? 녹을 제거를 하라고? 정비소 가서? 정신질환이지, 일종의 정신질환이에요 그거. 쓸데없는 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도,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그런 것도 일종의 정신질환이지. 그거 정비소에서 그거 해줘요? 그걸 얼마 갖고 해줄 거야? 필요 없다 그러지. 집어넣기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는데. 철물 어디 갔지? 자, 이게 또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하자. 철물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고정을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게 로터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되나요? 더 조이고 싶진 않다. 아, 조이지 말아야지. 문제, 여기서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로터를 집어넣으려면 저것도 빼야 되겠구나. 고정한 거니까, 손으로 한 거니까. 밑에 거를 뺄까요? 위에 걸 뺄까요? 밑에 걸 빼는 게 좋겠구나. 위에는 브레이크 호스가 있으니까 아래 걸 뺍시다.
아래 걸 뺐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들어도 되죠. 아,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왜 안 되지? 돼야 되는데. 뒷바퀴만 되는구나. 뒷바퀴만 돼요, 뒷바퀴만. 이게. 에이, 또 빼야 돼? 아, 귀찮다. 뒷바퀴는 그냥 제끼면은 위에까지 확 올라가는데, 바퀴는 안 되는구나. 다시 모터 고정해놓고, 모터를 고정을 합시다. 됐지? 원래 로터 안 빼도 돼요. 이거 패드만 교체할 때는 로터를 뺄 필요가 없지. 오늘 엑셀볼트 하고 다른 거 좀 확인하려고 그런 거니까. 왜 이렇게 안 받지? 얼얼이요? 이게 45T하고 50T하고 같이 맞는구나. 50T를 써야지. 45T 쓰면 유격이 있어서 안 되겠죠? 자, 50T입니다. 또 나중에 풀리더라고. 이거는 너무 세게 쪼이면 안 돼요.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재질이 쇠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주석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한 것 같더라고. 끈끈해요. 나사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엑셀볼트하고 똑같아요. 됐고, 한번 끼워봅시다. 어이구,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면 곤란하지. 그럼 또 공구를 가져와야 돼. 아, 귀찮다. 들어가줬으면 좋겠는데. 들어가줬으면 좋겠는데.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는구나. 그렇지. 자, 들어갔어요. 좋았어. 뭐야 이거? 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볼트로 고정을 하면 자리를 잡겠죠.
할 때는